정부가 지방대 비리 척결과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일부 대학은 총장 해임을 권고하기도 했는데 정부가 옥석을 가리는 것은 좋은데 객관성이 없다면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 비가 온 뒤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일요일에는 초겨울 옷차림을 준비하는 게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전기자동차 업체 대표 등 50여 명이 600억대의 주식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우량 회사로 알고 비상장 주식을 산 피해자가 수천 명에 이릅니다. 영산강 고대 문화유적지인 나주 반남면에 전남 지역 처음으로 국립박물관이 들어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부가 부실 지방대학에 대해 총장 해임안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교육부가 순천제일대 총장 해임 권고안을 냈습니다.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지 지방대학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문영철 기자입니다. 순천제일대의 부적절한 학교 운영을 교육부가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우선 학교 측은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육과 상관없는 천여 점의 미술품 등을 구입하는데 무려 118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또 실습 용도라며 부산의 한 아파트를 3억 원에 사서 총장 등 교직원들의 효약 목적으로만 사용했고 법인카드로 120여 차례에 걸쳐 4,600만 원을 유흥주점 등에서 썼습니다. 실제 업무를 하지 않는 직원에게 4년 동안 5억 6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부설 유치원 원장 급여에서 매월 90만 원씩 총 3,500만 원을 돌려받아 사용하는 등 일부 횡령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인사관리에서도 지적사항이 쏟아졌습니다. 총장의 여동생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한 뒤 규정에도 없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고 관련 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인을 교원으로 임용했습니다. 이 밖에도 부적절한 현장 실습과 편입학 제도 운영, 부당한 건물 신축공사 비용 집행 등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부실 부정사항만 21건에 달합니다. 교육부는 제일대 총장 등 11명에게 해임 등의 징계 조치를 내릴 것을 학교 법인 측에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지방대학들의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열린 호남 충청권 대학 구조개혁 토론회에서 이계철 군장대 기획관리처장은 정부가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하다 보니 대학 간, 지역 간 갈등만 증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장 원리에 의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고 지방대학은 생존을 걱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광성 광주교대 기획처장도 퇴출 대학을 결정하는 데 있어 보다 투명하고 확실한 평가 지표를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3,000명이 넘는 이들의 700억 원 가까운 돈을 가지고 주식 사기를 벌인 혐의로 영광의 전기자동차 업체 대표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구속되거나 입건됐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영광군 공무원과 이 회사의 전 명예회장이었던 김혁규 전 경남도지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영광 대마산단에 입주해 있는 전기자동차 업체 에코넥스. 지난 2011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네덜란드 전기차 업체와 협약을 맺고 대마산단의 전기차 생산 허브를 만들겠다며 영광군과 양해 각서를 체결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경찰 수사 결과 독점 판매권과 기술 이전, 공동 연구는 사기였고 네덜란드 업체와의 협약도 돈을 주지 않아 파기됐습니다. 그런데도 곧 상장되는 우량 회사라고 속여 3,700여 명에게 687억 원어치 비상장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전기 자동차와 관련한 기술력과 자본금이 없이 법인을 먼저 설립한 상태에서 경찰은 중간 수사 발표에서 에코넥스 대표 49살 소모 씨와 자회사 부회장 등 5명을 구속하고 49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6개월 동안 명예회장이었던 김혁규 전 경남지사도 혐의가 드러나면 소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영광군청에서 이 업체의 입주를 선정하게 된 배경과 보조금 11억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를 추가로 파악하기 위해 공무원과 군수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부실 장비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한빛 2호기에서 이상 신호가 발견돼 재검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빛 2호기 특별조사위원회는 증기발생기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용접부 인근 한 군데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돼 정밀 검사를 통해 결함 여부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심각한 결함은 아니지만 법적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일부 나왔다며 원안위의 승인이 나는 대로 재검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의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미쓰비시 측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쓰비시 측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든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이를 부정하는 판결이 나왔다며 항소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 1일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며 미쓰비시 측이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에 1억 5천만 원씩 모두 6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또 하나의 국립문화시설이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립나주박물관입니다. 영산강 유역 고분의 모습을 본따 만들었다는 박물관을 박수인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나주 들판에 흩어진 크고 작은 고분 사이로 부드러운 곡선의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오는 22일 개관하는 국립나주박물관은 고대 영산강 문화권의 가장 큰 특징인 옹관의 모양을 닮았습니다. 전남에서는 유일한 국립박물관인 나주박물관은 반남면 일대에 형성된 고대 문화를 중점적으로 조명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옹관을 비롯해 영산강 유역에 독특하게 형성된 고대 문화의 유물들이 전시됩니다. 1917년 일제에 의해 발굴이 시작된 이후 광주와 서울 등에 흩어져 있던 1,500여 점의 유물들이 비로소 체계를 잡았습니다. 5세기 무렵 영산강 유역의 정치 세력을 보여주는 국보 295호 금동관 역시 9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산강 유역과 같은 이런 각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독자적인 특별한 문화가 발전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눈여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물들을 보관하는 지하 수장고는 리모컨으로 작동되는 개폐 장치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공개됩니다. 또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유물을 안내하는 미래형 전시 체계도 갖출 예정입니다. 나주박물관은 주변 역사 유적과 자연 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연 속에 열린 역사 문화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을 축하하는 K-팝 콘서트가 광주 상무시민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콘서트에는 지드래곤과 다비치 등 아이돌 그룹 7개 팀이 참여해 K-팝을 선보였고 만여 명의 시민들이 공연을 즐겼습니다. 또 공연에 앞서 광주시의 지원으로 제작된 온라인 게임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등 지역 문화 콘텐츠를 체험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예년보다 높은 기온 덕분에 청명하고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었죠. 그런데 이번 주말을 거치고 나면 많이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날씨 소식 김난희 기상캐스터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햇살을 가려주던 나뭇잎들. 하나 둘 바람에 따라 떨어지며 거리를 채워갑니다. 가을이 고개를 떨구고 초겨울로 접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늦가을의 풍경도 그리 오래가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서 낙엽도 꽤 많이 떨어지겠고요. 비가 그치는 일요일부터는 부쩍 추워지기 때문에 날씨에도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나들이를 계획하셨다면 낮 동안은 괜찮습니다. 비는 늦은 오후에 서해안 지역에서 시작하겠고 밤이 돼서야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로 밤사이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고 일요일 아침이 되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그치는 일요일부터 추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다가 이번 일요일 오후부터는 쌀쌀한 날씨를 보여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은 날씨가 급변합니다. 내일 외출할 때는 예비용 우산을, 일요일에는 초겨울 옷차림을 준비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MBC 뉴스 김난희입니다. 광주의 어른으로 7, 80년대 민주화운동을 이끈 고 이람 명노근 선생을 기리는 인권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인이 세운 인권도서관으로서는 전국 최초라는데 인권도시 광주의 사랑방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네 골목에 들어서자 작은 주택 앞에 축하 화환이 놓여 있습니다.
30평 남짓한 이 주택은 작은 도서관. 도서관 책꽂이엔 명록은 평정과 6월 항쟁 등 인권 관련 책들이 줄을 이룹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문을 연 사립인권도서관입니다. 특히 아람인권 작은 도서관에는 5.18과 관련된 자료 등 인권도서로 분류된 책 1,500여 권이 마련돼 있어 앞으로 인권 자료의 허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사람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뜻에서 여러 가지 사례집이나 연구 보고서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집대성했다는데, 이 도서관은 고 명록은 교수의 민주평화의 뜻을 기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독재와 반민주의 저항에 구레나룻을 기르기도 했던 7, 80년대 대표적인 제화원로 고 명록은 교수.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교육 헌장을 비판해 교수직에서 해직되기도 했고 신군부 시절에는 내란죄로 징역을 사면서도 인간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독재가 계속되고 민주화가 되면은 그 시험을 깎겠다 하고 강하게 시험도 기르고 계시고 반독재 유신의 교수로서 그 중심에 계셨다. 아람인권 작은 도서관은 인권 관련 정보 제공은 물론 동네 주민과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인권 사랑방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가폭력이 만들어낸 트라우마를 조명하고 그 치유책을 모색하는 특별 취재 순서. 오늘은 캄보디아로 가보겠습니다. 200만 명을 학살한 가해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크메르 루주 피해자는 물론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의 상처까지도 달래는 현장을 소개합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 자리 잡은 유엔 특별재판소. 지난 75년 내전 이후 200만여 명을 학살한 크메르 루주 핵심 지도부를 대상으로 전범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CCC has a specific mandate to address only try those most senior leaders of Khmer Rouge time. 이들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가족을 잃거나 고문을 당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증언대에 서야 했습니다. 자기가 당사자로서 참여를 하면서 단순히 객체가 아니고 주체로서 참여를 한다는 것 때문에 간접적이나마 어떤 치유의 어떤 효과를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캄보디아에서는 치유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까지도 치유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직책이 낮았던 가해자들은 통제를 받아 움직여야 했다는 점에서 역시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강제로 가해자가 됐던 이들은 알코올 중독과 수면 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They take away when they were 13 to be the soldier, to have gun, to carry gun and kill people. They was forced to do this. So they have been traumatized. They have been the victim already. 피해자들은 물론 가해자들의 상처까지도 치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캄보디아. 국민 통합으로 나가기 위한 어려운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어제 수험생 등 9명이 다친 수능시험장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차량 소유주인 감독관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수능시험 감독관 32살 이모 교사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중 주차한 뒤 제동장치를 채우지 않은 채 시험장으로 갔다는 진술을 토대로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연료화 사업인 이른바 RDF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청정 빛고울 컨소시엄이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조달청의 설계심의에서 포스코건설과 대진종합건설 등 4개 건설사로 구성된 청정 빛고울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최종 평가 결과가 통보되면 청정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2달 동안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동아시아 미래재단이 창립했습니다. 광주 전남 동아시아 미래재단은 동아시아 미래재단이 만든 첫 번째 지역 조직으로 이계호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상임 대표를 맡고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이 고문이나 운영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또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가 재단의 상임 고문을 맡고 있어 손 전 대표의 지지 세력을 확장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